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하상우의 집은 오늘 아침도 새벽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67세의 상우는 아내를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째 혼자서 이 넓은 옥수수 밭을 돌보고 있었어요. 1980년대 초반 20살 나이에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상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농사를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텃밭으로 시작했지만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지금은 6,000평이 넘는 옥수수 밭을 일궈냈어요. 하지만 아내 김순옥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모든 게 버거워졌습니다. 상우는 아침마다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하루 계획을 세우곤 했어요. 순옥은 살아생전 상우 못지않게 농사일에 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옥수수 수확철이면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함께 일했던 든든한 동반자였죠. 순옥이 옥수수를 따는 손놀림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한 번도 상처내지 않고 깔끔하게 분리해내는 모습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요즘처럼 수확철이 되면 일손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예전엔 동네 아낙네들이 품앗이로 도와줬지만 젊은 사람들은 모두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로 떠나고 나이 든 분들마저 허리며 무릎이 아파서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상운의 마을만 해도 15년 전에는 20가구가 넘게 살았는데 지금은 8가구만 남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품삯을 주고 일꾼을 구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상우는 마을 이장인 박덕순에게 부탁했습니다. 덕순은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해서 마을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인력사무소와도 연결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일꾼을 소개해주곤 했습니다. 이장은 상우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줬어요. 마침 인력사무소에서 농사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내일 아침 8시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상우는 어떤 분인지 물어봤지만 이장도 자세히는 모른다면서 농사일에 능숙하다고만 전해들었다고 했어요. 상우는 이장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무래도 건장한 중년 남성이겠거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옥수수 수확은 정말 힘든 일이라 체력이 좋은 사람이 와야 한다고 여겼어요. 하루에 2,000개가 넘는 옥수수를 따야 하고 무거운 바구니를 계속 들어야 하니까요. 그날 밤 상우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어요. 3년 동안 혼자 농사 지으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막막함이 조금은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누군가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상우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의 영정에 인사를 드렸어요. 순옥도 하늘에서 지켜보며 도와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상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밭에 나가 오늘 수확할 구역을 점검하고 일꾼이 사용할 도구들도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낫, 바구니, 작업용 장갑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두고 기다렸어요. 옥수수밭 한 모퉁이에는 그늘막도 쳐두고 시원한 보리차도 끓여서 보온통에 담아뒀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개가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아서 처음엔 실루엣만 보였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니 상우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키가 작고 마른 체구에 머리에는 보라색 손수건을 둘러쓴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6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상우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건장한 남성 일꾼을 기대했는데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여성이 나타난 거였어요. 과연 이분이 힘든 옥수수 수확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멀리서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여인은 상우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박은지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일자리 소개받고 왔다고 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상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우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으며 은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손등에는 오랜 농사일로 굳어진 굳은 살이 선명했고 작업복 차림새도 제법 능숙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옥수수밭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농사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가진 사람 같았거든요. 이런 특별한 순간들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 정말 기뻐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답니다. 상우는 은지에게 일이 꽤 힘들 텐데 괜찮을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은지는 환하게 웃으며 농사일은 어려서부터 해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은지의 말투에는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어요. 상우는 일단 은지를 앞장서서 옥수수밭으로 안내했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드러난 옥수수밭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사람 키보다 훨씬 높게 자란 옥수수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은지는 옥수수 이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은지가 옥수수의 색깔과 알차기를 보고 칭찬하는 모습에서 상우는 이 여인이 정말 농사를 아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우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농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상우는 밭 한 모퉁이를 가리키며 저쪽 끝에서부터 시작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리 준비해온 장갑을 꺼내 끼었습니다. 그 순간 상우는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여인에게서 뭔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기운이 흘러나왔거든요. 옥수수 이파리들이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소리 사이로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이 다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아직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늦여름 아침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우는 은지에게 옥수수 따는 방법을 설명해 주려고 했어요. 이삭을 어떻게 비틀어서 꺾어야 하는지,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안 된다는 것까지 차근차근 알려주려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지는 이미 능숙한 손놀림으로 옥수수를 따고 있었어요. 손목을 살짝 돌려 이삭을 분리하는 동작이 마치 수십 년간 해온 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상우가 설명을 마치기도 전에 은지는 벌써 5개나 따서 바구니에 담고 있었어요. 상우는 은지의 작업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옥수수를 다루는 손길이 정말 정성스러웠어요. 상처나지 않게 조심조심 따서 바구니에 가지런히 담는 모습을 보니 이 일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속도도 상당했어요. 상우가 10개 딸 동안 은지는 15개나 따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젊어서부터 농사일을 했다고 말했었죠. 충청도에서 남편과 함께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었어요. 옥수수 하나하나를 따면서도 잡초를 뽑고 벌레 먹은 이삭은 따로 골라내는 세심함까지 보였습니다. 상우는 은지와 나란히 서서 일하면서 오랜만에 활기를 느꼈어요. 3년 동안 혼자서만 일하다가 누군가와 함께 하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게다가 은지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리듬감이 있었거든요. 오전 9시가 되자 해가 높이 떠올라 날씨가 제법 더워졌습니다.
상우는 은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보고 휴식을 제안했어요. 은지는 아직 괜찮다고 했지만 상우가 먼저 그늘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상우는 미리 준비해둔 그늘막 아래에 멍석을 깔고 시원한 보리차를 따라줬어요. 은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한 모금 마신 후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은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들도 참 많은 일을 해왔다면서요. 상우는 은지의 손을 유심히 봤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손이었습니다. 거칠어 보이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거든요. 상우는 자신의 아내 순옥도 그런 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평생 농사일하며 가족을 키워낸 손이었다면서요. 은지는 상우를 바라보며 많이 그리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특히 이런 농사철에는 더욱 그립다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햇살이 옥수수 잎 사이로 스며들어와 은은한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산새들의 지저김과 바람소리만이 고요한 시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색할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휴식을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은지의 작업 실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했어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꾸준히 일하는 모습에 상우는 점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전 11시 반경, 상우는 은지의 작업 방식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은지는 옥수수를 딸 때마다 이삭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알이 제대로 찼는지, 병충의 흔적은 없는지, 수분 함량은 적당한지까지 살펴보는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은지가 옥수수의 품종까지 구분해낸다는 것이었어요. 상우가 키우는 옥수수는 찰옥수수와 단옥수수 두 종류였는데 은지는 이삭만 봐도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알아맞혔습니다. 이건 정말 오랜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상우는 은지에게 어떻게 이렇게 잘 구분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젊어서부터 남편과 함께 여러 종류의 작물을 길러봤다고 대답했어요. 옥수수뿐만 아니라 벼, 콩, 고구마, 감자까지 안 길러본 게 없다면서요. 은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우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일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날씨와 싸우고 병충해와 싸우고 때로는 시장 가격과도 싸워야 하는 험난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은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상우는 평소처럼 마을 슈퍼에서 김밥을 사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자신이 준비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면서 일하다 보니 집 부엌이 궁금해졌다고 했어요. 상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는 다른 여자가 자신의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은지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어요. 멀리서 와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주는 사람의 호의를 마다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우는 고맙다며 은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다만 부엌 사정이 좀 엉망이어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부엌이 어떨지는 뻔했거든요. 은지는 상우의 부엌으로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다운 반찬이 별로 없었습니다. 김치와 된장, 그리고 어제 딴 옥수수 몇 개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은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찰옥수수가 이렇게 좋은데 밥에 넣어 먹으면 맛있겠다고 혼잣말을 했어요.
은지는 옥수수 알갱이를 칼로 정성스럽게 발라내어 쌀과 함께 안쳤습니다. 찰옥수수의 달콤한 향이 부엌 안에 퍼졌어요. 그리고 된장으로 국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마당에서 자라는 호박잎과 양파를 넣어 개운한 맛을 냈습니다. 상우는 멀리서 부엌 연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집에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내 순옥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녀의 손끝에서는 삶의 깊이가 묻어났습니다.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 농사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수십 년의 경험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상우는 이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은지가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상우는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어요. 된장국 끓는 냄새와 옥수수밥 냄새가 어우러져서 정말 오랜만에 맡아보는 집밥 향기였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은지가 상우를 불렀어요. 밥이 다 됐다면서요. 상우가 부엌으로 들어가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까 전까지 엉망이었던 부엌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한 끼 식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노란 옥수수알이 박힌 밥,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시원한 열무김치가 있었어요. 간단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지만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졌어요. 상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라고 감탄했습니다. 은지는 많이 드시라고 하면서 농사일하려면 든든히 드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상우가 첫 숟가락을 뜬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내 순옥이 끓여주던 된장국 맛이 떠올랐거든요. 똑같은 맛은 아니었지만 정성스럽게 끓인 국물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상우는 진심으로 맛있다고 말했어요. 오랜만에 이런 밥을 먹어본다면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은지도 함께 숟가락을 들면서 옥수수가 정말 달다고 했어요. 이런 걸로 밥을 지으면 아이들이 참 좋아했을 텐데라고 말하면서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우가 은지에게도 자식이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은지는 아들 하나 있었는데 어려서 병으로 떠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신만 둘이서 살았다고 했어요. 상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픈 기억은 있는 법이니까요. 은지는 남편이 농사일로 힘들어할 때마다 든든한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자신의 보람이었다고 말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맛있는 밥 한 끼면 기운이 났다면서요. 상우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순옥의 밥상 덕분에 힘든 농사일을 견뎌낼 수 있었거든요. 점심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농사 이야기, 고향 이야기, 그리고 지나간 시절의 추억들. 어느새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어 가고 있었어요. 상우는 이런 대화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은지는 젊어서 시집왔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시골 농가로 시집와서 처음엔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은지에게 농사일은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차근차근 가르쳐줘서 점점 농사의 재미를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옥수수 농사를 처음 지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이삭을 맺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꼈다고 해요. 그때부터 농사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생명을 기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상우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 이 땅에 정착했을 때의 어려움, 순옥과 함께 밭을 일구며 보낸 행복한 시절, 그리고 순옥을 잃은 후의 외로움까지. 은지는 상우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면서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줬어요. 두 사람 다 배우자를 잃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대화가 더욱 진솔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지가 내일도 자신이 점심을 해드릴까요라고 물었을 때 상우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여인이 만들어주는 밥을 또 먹고 싶었거든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그런 밥상 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은지의 모습을 보며 상우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집에서 자연스럽게 살림을 하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래야 맞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자 두 사람의 호흡은 더욱 맞아 떨어졌어요. 아침에 어색했던 부분들이 점심을 함께하면서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옥수수를 따고 있었고 상우도 은지의 작업 패턴에 맞춰서 일할 수 있었어요. 해질 무렵 첫날 일을 마친 두 사람은 오늘 수확한 옥수수들을 정리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을 딸 수 있었어요. 상우가 혼자 했다면 이틀은 걸렸을 일을 하루 만에 해낸 거였습니다. 상우는 은지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은지도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옥수수밭에서 일하니 즐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다는 인사를 나누고 은지는 마을 여관으로 향했어요. 상우는 은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일했는데도 벌써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내일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순옥이 떠난 후 처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상우는 혼자 간단히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점심에 은지가 만들어준 옥수수밥과 된장국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식사였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내일 또 은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셋째 날 아침 상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은지가 만들어준 옥수수밥과 된장국 맛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 끼를 먹고 나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은지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었어요. 상우는 밭에서 은지를 기다렸습니다. 어제까지는 은지가 항상 먼저 와 있었는데 오늘은 약속 시간이 되어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늦잠을 잤나 싶어서 조금 더 기다렸지만 8시가 넘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은지는 평소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첫날부터 정시에 나타났고 둘째 날은 오히려 일찍 와 있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늦는 걸까요?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9시가 넘어서야 멀리서 사람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상우는 은지가 오는 줄 알고 반가워했는데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은 은지가 아니라 건장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은 전형적인 농사일꾼 체격이었습니다. 남자는 큰 목소리로 하상우 시댁이 맞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김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되었다면서 인사를 건넸어요. 상우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제까지 일하던 박은지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어요. 철수는 그분 말씀이시냐면서 급하게 다른 농장으로 배정이 바뀌었다고 들었다고 대답했어요. 더 급한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상우의 마음이 갑자기 허전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일하고 식사를 나눴던 은지가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철수에게 혹시 어느 농장으로 갔는지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철수도 자세히는 모른다면서 이장님께 물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상우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일단은 철수와 함께 작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철수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힘은 은지보다 세었어요. 옥수수를 따는 속도도 빨랐고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것도 거뜬했습니다. 하지만 옥수수를 다루는 손길이 너무 거칠었어요. 조심스럽게 따야 할 것들도 거침없이 잡아뜯어서 상처가 나기도 했습니다. 상우가 좀 더 조심해서 따달라고 부탁했지만 철수는 대충 알겠다며 넘어갔어요. 옥수수 하나하나가 소중한 상우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옥수수 한 개라도 상처내지 않으려고 정성스럽게 다뤘는데 철수는 빨리 따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듯 했어요. 오전 내내 상우는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은지 생각이 났거든요. 은지의 정성스러운 손길, 옥수수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그리고 어제 만들어준 맛있는 점심.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우는 평소처럼 마을 슈퍼에서 김밥을 사왔어요. 어제 은지가 만들어준 옥수수밥과 된장국 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성스럽게 끓인 국물의 구수한 맛, 찰옥수수가 들어간 고소한 밥맛. 시판 김밥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상우가 철수에게 김밥을 건네주자 철수는 고맙다며 받아들고 후루룩 먹어치웠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었는데 철수는 그냥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었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상우는 자신의 김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은지 생각만 했어요. 이틀 동안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인사도 없이 떠나다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은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왜 아무 말도 없이 갔을까요? 오후 작업 시간에도 상우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철수의 거친 작업 방식을 보면서 자꾸 은지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은지는 참 세심하게 일했는데 하는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철수가 뭐라고 하느냐고 물어봤지만 상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해질 무렵 하루 일을 마친 상우는 바로 마을 이장 박덕순을 찾아갔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박은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장은 상우를 보자마자 알아차렸습니다. 은지 말씀이시냐면서 갑자기 다른 곳에서 급하게 부른다고 해서 보냈다고 했어요. 상우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이장이 장부를 뒤져보더니 여기 있다면서 알려줬습니다. 산 너머 대평리 김씨 농장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우가 왜 그러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상우는 그냥 일을 참 잘해서 궁금해서라고 대답했어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이장에게 털어놓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상우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계속 허전했습니다. 겨우 이틀이었는데 은지가 없는 밭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저녁을 먹으려고 부엌에 들어가니 어제 은지가 정리해 놓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그릇들, 잘 닦인 가스레인지, 적당히 배치된 조미료들. 은지의 손길이 닿은 곳곳이 아직도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상우는 빈 식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루였는데 참 허전하다고 말이에요. 상우는 간단히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어제 은지가 만들어준 옥수수밥과 된장국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식사였어요. 하지만 배고픔을 달랠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마음의 허기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상우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만들어준 옥수수밥 맛,
정성스럽게 옥수수를 따던 손길,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두 사람이 함께 나눴던 대화들도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상우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단지 이틀 동안 함께 일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자신이 너무 외로웠던 건 아닐까요?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쌓인 외로움이 한순간에 폭발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었어요. 은지에게서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 편안함과 따뜻함, 그리고 묘한 설렘. 이런 감정들은 단순한 외로움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상우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아내 순옥 이후 처음이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상우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와 함께 일하면서도 자꾸만 은지 생각만 나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은지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자꾸 떠올랐고 점심시간마다 은지가 만들어준 옥수수밥 맛이 그리웠습니다. 철수는 분명 성실한 일꾼이었어요. 힘도 세고 일도 빨리 했습니다. 하루에 따는 옥수수 개수만 놓고 보면 은지보다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철수와는 대화다운 대화도 나누지 못했고 함께 일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상우는 결심했습니다. 철수에게 오늘 오후에는 일찍 마치자고 했어요. 급한 볼일이 생겨서 나가야 한다면서요. 철수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상우의 표정이 뭔가 심각해 보인다며 괜찮으냐고 물어봤습니다. 상우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은지가 어떤 곳에서 일하고 있는지, 혹시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이장이 알려준 대평리 김씨 농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궁금했습니다. 오후 2시쯤 일을 마친 상우는 서둘러 마을 후배인 김영수를 찾아갔습니다. 영수는 상우보다 5살 어렸지만 인근 농장들과 연결이 많아서 이런저런 소식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농산물 중간 유통업을 하다 보니 여러 농장을 다니면서 정보도 많이 들었습니다. 영수는 상우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형님이 웬일로 이런 시간에 오셨냐며 궁금해했습니다. 상우는 대평리 김씨 농장에 대해 물어봤어요. 혹시 그 농장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고 했습니다. 영수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형님, 그 농장은 일꾼들한테 좀 박하기로 소문났다고 했습니다. 일은 힘들게 시키면서 품삯은 제때 안 주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화를 낸다고 들었어요. 특히 나이 든 분들한테는 더 심하다고 했습니다. 상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지가 그런 곳에서 고생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은지는 정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인데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상우는 영수에게 그 농장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영수가 설명해 주기로는 여기서 트럭으로 1시간 정도 가야 한다고 했어요. 산길이라 찾기도 어렵고 길도 험하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상우에게 혹시 가실 거냐고 물어봤어요. 상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영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가 상우에게 자신이 같이 가서 안내해드리겠다고 제안했어요. 혼자 가시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 농장 사람들이 까칠하기로 유명해서 혼자 가면 곤란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상우는 정말 고맙다며 영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두 사람은 상우의 낡은 트럭을 타고 대평리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정말 험했어요. 아스팔트 포장이 제대로 안 된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이었고 곳곳에 움푹 파인 구덩이도 있었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상우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어요. 영수는 길을 안내하면서
상우에게 왜 갑자기 그 농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물어봤어요. 상우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자신의 밭에서 일해준 분이 그 농장으로 갔다고 해서 안부나 물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농장 사장이 성격이 괴팍하기로 유명하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오히려 그분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걱정했어요. 1시간을 넘게 달려서야 김씨 농장이 보였습니다. 농장은 비닐하우스가 줄지어 서 있는 대규모 시설이었어요. 규모만 놓고 보면 상당히 큰 농장이었지만 분위기가 뭔가 삭막했습니다. 일꾼들이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구부린 채 일하고 있었어요. 상우는 트럭에서 내려서 농장을 둘러봤습니다. 여러 비닐하우스 중에서 은지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했어요. 영수가 저기 계시는 것 같다며 한 비닐하우스를 가리켰습니다. 상우가 자세히 보니 정말 은지가 있었어요. 은지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구부린 채로 계속 일하고 있는데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비닐하우스 안이 얼마나 더운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상우의 옥수수밭에서 일할 때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은지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비닐하우스 입구에 서서 일꾼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잠시라도 손을 멈추면 큰 소리로 뭐라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은지 같은 성실한 사람을 이렇게 대한다니. 상우는 당장 들어가서 은지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영수가 말렸습니다.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은지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 농장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으로 옷차림으로 봐서는 농장 사장인 것 같았어요. 남자는 상우와 영수를 보더니 뭐라는 사람들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거칠었어요. 영수가 먼저 나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처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면서 혹시 일꾼을 구하고 있는지 알아보러 왔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영수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농장 사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일꾼을 구하려면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서 나가라고 했어요. 정말 불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우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은지를 이런 곳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상우는 농장 사장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며칠 전에 자신의 밭에서 일해준 박은지라는 분이 여기 계신다고 들었는데 잠깐 인사나 드리고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농장 사장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어요. 일하는 시간에 무슨 인사냐면서 당장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상우는 화가 났지만 일단 참았어요.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은지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상우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농장을 한 바퀴 돌면서 은지가 있는 비닐하우스로 다가갔어요. 감시하는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지는 상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며 당황해했습니다. 상우는 은지에게 여기서 일하기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봤어요. 은지는 괜찮다고 했지만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상우는 은지에게 자신과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자신의 밭에서 계속 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지는 고마워하면서도 거절했어요. 이미 여기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감시하던 남자가 돌아왔어요. 상우를 보고 누구냐며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농장 사장도 달려왔어요. 상우에게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상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상우는 농장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박은지 씨는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품삯은 자신이 대신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장 사장은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냈지만 상우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결국 신랑이 끝에 상우는 은지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품삯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앞으로 은지는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농장 사장은 불만스러워했지만 돈을 받고는 더 이상 막지 않았습니다. 상우가 은지를 데려오던 그날 저녁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부터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저녁 무렵에는 천둥 소리까지 들렸어요. 날씨 예보에서도 밤중에 많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정말 그대로였습니다. 은지는 상우의 도움으로 김씨 농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상우에게 폐를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상우가 돈까지 내야 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상우는 은지를 마을 여관에 데려다 줬습니다. 임시로 머물 곳이 필요했거든요. 여관 사장 아주머니가 은지를 반겨주며 방을 내어줬어요. 작고 낡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우는 은지에게 내일부터 다시 자신의 밭에서 일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은지는 고맙다며 기꺼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상우가 자신을 구해주기 위해 그 험한 곳까지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동이었는데 다시 일자리까지 제공해 준다니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녁 9시가 넘어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세져서 밤 11시쯤에는 정말 장대비가 되었어요. 바람도 함께 불어서 빗방울이 거의 옆으로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상우는 집에 돌아와서 내일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은지가 다시 와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흘 동안 그렇게 그리워했던 은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상우는 내일 은지와 나눌 이야기들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밤 12시가 넘어서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할까 싶어서 받아보니 여관 사장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는 상당히 당황한 목소리로 은지 씨 방에 비가 새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여관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지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어요. 다른 방은 괜찮은데 하필 은지가 머무는 방만 비가 샌다고 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지금 당장 수리하기도 어렵고 다른 빈 방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상우는 즉시 우산을 들고 여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은지가 그런 곳에서 밤을 보낼 수는 없었어요. 여관에 도착해 보니 은지의 방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바닥에 대야와 양동이를 놓고 물을 받고 있었어요. 침대도 젖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짐도 젖지 않게 한쪽 구석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상우는 이런 상황에서 은지가 밤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상우는 은지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집에는 빈 방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하룻밤 지내라고 했어요. 은지는 처음엔 괜찮다며 거절했지만 상우가 계속 권하자 결국 고마워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비가 너무 세게 와서 우산으로도 막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상우는 은지가 젖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우산을 은지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덕분에 상우는 비를 더 많이 맞았지만 은지는 상대적으로 덜 젖을 수 있었어요. 집까지는 10분 정도 걸렸는데 두 사람 모두 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상우는 은지에게 먼저 씻으라고 하면서
수건과 마른 옷을 준비해 줬어요. 안에 순옥의 옷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빌려줄 수 있었습니다. 은지가 씻는 동안 상우는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오랜만에 집에 다른 사람이 머무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좋았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마치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은지가 씻고 나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깨끗해 보였어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말린 모습이 수수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순옥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크기도 잘 맞았고 은지에게 잘 어울렸어요. 상우도 간단히 씻고 나와서 은지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천둥 소리도 계속 들렸고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은지가 새는 방에서 밤을 보낸다면 정말 고생이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지는 오늘 상우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꿈만 같다면서 김씨 농장에서 계속 일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상우가 나타난 것이 기적 같았다고 했습니다. 상우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은지 같은 좋은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자신도 은지와 다시 함께 일하고 싶었다고 고백했어요. 은지는 상우의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신기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여기저기 떠돌며 일하면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욱 세져서 집 주변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당에 심어놓은 채소들도 비에 휩쓸려서 넘어질 정도였어요. 이런 날씨에는 정말 혼자 있기 무서울 텐데 은지가 혼자 여관에 있었다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은지는 상우에게 이렇게 신세를 져도 되는지 걱정스럽다고 말했어요.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다면서요. 상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서 좋다고 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상우는 은지에게 빈 방을 안내해 줬어요. 순옥이 사용하던 방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구도 깨끗하고 방 안에 따뜻한 기운이 돌았어요. 은지는 정말 고맙다며 상우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상우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은지는 자신이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우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은지가 같은 집에서 자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설렜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다른 사람의 기척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 집이 정말 집다운 느낌이 났어요. 상우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순옥이 떠난 후 처음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상우는 그제야 마음이 놓여서 잠이 들었어요. 은지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보내는 첫 밤이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할 줄 몰랐어요. 폭우가 그친 다음 날 아침, 상우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늦게 잠들어서 그런지 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은지가 같은 집에서 자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상우가 일어나 보니 부엌에서 이미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은지가 벌써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 잠들었을 텐데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다니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우가 부엌으로 가보니
은지가 능숙하게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된장국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고 있었고 계란도 부쳐져 있었습니다. 김치와 나물도 정갈하게 담아져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아침상이었습니다. 은지는 상우를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했어요. 허락도 받지 않고 부엌을 사용했다면서요. 상우는 전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맛있는 아침을 준비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아침상을 받아보는 것 같다고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오늘 할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밭 상태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상우가 말했습니다. 은지도 맞다면서 혹시 옥수수가 쓰러지지 않았는지 걱정된다고 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밭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옥수수들은 대부분 무사했어요. 줄기가 튼튼해서 강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땅이 많이 젖어서 작업하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았어요. 상우는 은지에게 오늘은 밭일 대신 다른 일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일부터 다시 수확을 시작하면 어떻겠느냐고 했어요. 은지도 그게 좋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뭘 할까 고민하던 중에 은지가 제안을 했어요. 어제 딴 옥수수들이 창고에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상한 것들을 골라내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옥수수들은 따로 모아서 장기 보관할 수 있게 처리하자고 했어요. 상우는 은지의 제안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거든요. 창고에 쌓인 옥수수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은지와 함께하면 훨씬 수월할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창고로 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정말 옥수수를 보는 눈이 정확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옥수수도 은지가 만져보면 속이 상했는지 금방 알아냈습니다. 이런 실력은 정말 오랜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작업을 하면서 은지는 상우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과 함께 충청도에서 농사를 지을 때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어요. 태풍이 와서 농작물이 모두 망친 적도 있고 가뭄으로 수확량이 절반도 안 된 해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견뎌냈다고 했어요. 남편이 힘들어할 때는 은지가 위로해주고 은지가 지칠 때는 남편이 격려해줬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함께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했어요. 상우는 은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도 아내 순옥과 그런 시절을 보냈거든요. 농사가 잘 안 될 때마다 서로 격려하며 이겨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은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은지는 남편을 잃은 후의 이야기도 털어놨습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 때문에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했어요. 농사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빚도 많이 있어서 결국 땅을 팔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이곳저곳 떠돌면서 일용직으로 살아왔다고 했어요. 농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어디서도 오래 머물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워졌고 때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가 되기도 했어요. 상우는 은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그런 고생을 했다니. 상우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내를 잃은 후의 외로움과 절망감, 그리고 농사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만나니까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은지가 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딴 찰옥수수를 삶아서 간식으로 만들었어요. 갓 삶은 옥수수에서 달콤한 향이 났고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고소한 맛이 퍼졌습니다. 상우는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는 처음 먹어본다고 했어요. 자신이 기른 옥수수인데도 은지가 삶으니까 훨씬 맛있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웃으면서 삶는 시간과 불 조절이 중요하다고 알려줬어요. 오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창고 정리를 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농사 기술에 대한 이야기, 계절별 작물 관리법, 그리고 옛날 농촌 풍경에 대한 추억들. 이야기할 거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상우는 은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함을 느꼈어요. 3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지는 정말 좋은 대화 상대였어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도 하고 적절한 조언도 해줬습니다. 저녁이 되자 은지가 또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정리한 옥수수로 옥수수죽을 끓였어요. 찰옥수수를 갈아서 만든 죽이 정말 고소하고 달콤했습니다. 여기에 호박과 감자도 넣어서 더욱 맛있었어요. 상우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맛을 떠올렸습니다.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의 맛이었어요. 은지가 만들어주는 음식에도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하루 종일 비에 씻긴 공기가 정말 맑고 시원했어요. 별들도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온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은지는 상우에게 정말 고맙다고 또 한 번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면서요. 상우는 오히려 자신이 고맙다고 했어요. 은지가 있어서 집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혼자 견뎌왔던 시간들이 서로의 밥상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찐 옥수수가 천천히 익어가듯이 두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상우의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임시로 하룻밤만 머물 예정이었는데 여관 수리가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상황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로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상우는 은지와 함께 보내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은지가 준비해 놓은 따뜻한 밥상이 있었고 밭에서 함께 일하며 나누는 대화들도 즐거웠어요. 저녁이면 둘이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3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일상의 행복이었어요. 은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이곳저곳 떠돌며 살아온 지 5년, 이렇게 안정되고 따뜻한 곳에서 지내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상우는 은지를 가족처럼 대해줬고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며 배려해줬습니다. 은지는 이곳이 진짜 자신의 집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옥수수 수확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니까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은지의 꼼꼼한 작업 방식 덕분에 상품성 높은 옥수수들을 많이 골라낼 수 있었고 판매 가격도 예년보다 좋았습니다. 상우는 은지 덕분이라며 수익의 절반을 나눠주려고 했지만 은지는 완강히 거절했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상우는 조심스럽게 은지에게 물어봤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이에요.
옥수수 수확이 끝나면 은지도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어요. 사실 자신도 그게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서 떠나고 싶지 않지만 계속 신세를 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상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던 말을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상우는 용기를 내어 은지에게 말했어요. 자신도 은지가 계속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은지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상우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상우와 함께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나눴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상우는 은지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다고 했어요.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자신도 상우와 함께 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나이도 있고 재혼이기도 해서 크게 치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알려야 할 것 같았어요. 상우는 은지에게 옥수수밭 옆에서 소박하게 식을 올리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은지는 그 아이디어가 좋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이 옥수수밭이었고 함께 일하며 사랑을 키워온 곳도 옥수수밭이었으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보다는 자연 속에서 진심을 담은 식을 올리는 게 더 좋겠다고 했어요. 상우는 마을 이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장은 깜짝 놀라면서도 축하한다며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상우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모두 기뻐해줬습니다. 결혼식 날이 정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말, 옥수수 수확이 모두 끝난 후였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음식 준비를 도와주기로 했고, 이장은 간단한 혼례 절차를 진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옥수수밭 옆 평상한 곳에 간단한 단을 만들었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가져온 국화꽃과 코스모스로 장식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아름다웠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쬐는 가운데 옥수수 그루터기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우는 깔끔한 한복을 입었고 은지는 수수한 치마 저고리를 입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20명 정도 모여서 박수를 쳐주며 축하해줬어요. 이장이 간단한 혼례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순간 바람이 살랑 불어와 옥수수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자연이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간단한 잔치를 벌였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준비한 음식들이 평상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은지가 직접 만든 옥수수전과 옥수수 막걸리도 있었어요. 모든 음식에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줬어요. 상우가 오랫동안 혼자 지내느라 걱정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은지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며 마을에 정착해서 살아달라고 당부했어요. 해가 질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우와 은지는 옥수수밭을 천천히 걸으며 오늘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긴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은지는 상우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다고 상우를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상우도 같은 마음이라며 은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로 가족이 된 거였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거였어요. 그날 밤 상우는 아내 순옥의 영정 앞에서 인사를 드렸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늘에서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은지도 함께 절을 올리며 순옥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이제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옥수수밭에서 만나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은 이곳에서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어요. 가을 바람이 옥수수 그루터기 사이로 불어오며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온 마을에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상우와 은지는 서로의 손을 잡고 내일을 꿈꿨어요. 내년에는 더 넓은 옥수수밭을 일구고 함께 늙어가며 이 땅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옥수수처럼 늦게 익어 더 고소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온몸으로 증명해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오늘의 결혼식을 오랫동안 기억할 거예요. 옥수수밭 끝에서 다시 피어난 사랑, 그리고 서로의 마지막 계절을 함께 채우기로 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약속을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상우와 은지처럼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